일주일 전인 지난 15일은 이슬람 무당 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탈레반은 재집권 당시 과거와는 다른 통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인권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인구가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극단주의 세력마저 아프간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먹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이맘때 미군이 철군하면서 뭐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비행기에 철조망 위로 막 아기 던지고 매달려가다가 막 추락하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자세한 얘기 나누기에 앞서 일단 당시 아프가니스탄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가볼까요? 네, 작년 8월 15일이었죠. 이슬람 강경 순위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빠르게 장악을 한 뒤에 수도 카불에 전격 입성을 했습니다. 네, 오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상보다 정말 빨리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친서방 성향의 아프간 정부가 곧바로 항복을 선언했고 가니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을 잃었던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집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탈레반이 8월 15일에 카불에 들어왔고 9월 7일에 과도정부 내각 명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산 아쿤두를 총리 대행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그때 1차 집권기 때 좀 가혹한 통치로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랑은 달라질 것이다. 포용적인 정부도 구성하고 인권도 존중하고 그 전 정부 공무원에 대한 사면령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을 발표해서 좀 달라지려나 하는 기대를 좀 갖게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 때문에 미국이 곤란해졌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대책도 없이 그냥 철군해버리냐. 그렇습니다. 네. 근데 탈레반 정권 새로 들어온 정권은 우리가 인권 존중하고 새로운 그렇죠.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대비가 돼가지고. 네네. 근데 약속 안 지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포용적인 정부 구성 약속을 했는데요. 아프간 전 정부 출신과 여성들은 다 배제가 됐습니다. 대신 미국 연방수사국의 수배에 오른 인물 등 내각 멤버 대부분이 정말 탈레반의 핵심 강경파들로만 구성이 됐고요. 이렇게 내각을 구성했더니 통치력에 좀 한계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관료, 과학자, 의사, 기술자, 고급 인력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을 하면서 사회의 여러 조직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고급 인력을 대체하려면 탈레반의 핵심 조직원 수에서 좀 훌륭한 사람들이 고급 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10만 명 안팎인데요. 문제는 이 조직원들이 산속에서 전투만 대부분 하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문맹이라고 합니다. 문맹이에요? 네, 그래서 고급 인력을 전혀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 인권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집권하자마자 장관부터 사무직에 이르기까지 여성 공무원들은 다 해고가 됐습니다.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요. 학교나 병원 등의 일부 기관, 여성 화장실 청소 이렇게 남성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특정한 직종에서만 지금 제한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아프간 여성 취업률이 22%였어요. 이게 주변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작년 3분기에 여성 고용이 16%가 급감했고요. 올해 중반에는 최대 28%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 봤더니 여성 소유 기업의 42%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폐업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폐업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여성의 노동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 남편이 없는 여성이 가장인 가구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돈을 벌 길이 지금 전혀 그러네요.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 전반에서 여성들이 이제 많이 진출해 있다가 빠지니까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위축됐고요. 권선징악부라는 게 부활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따른 여성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속속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가 아쿤두자다인데 올해 5월에 TV 앵커를 포함해서 모든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부르카로 가려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눈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송사 여성 앵커도 지금 눈만 내놓고
넣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성이 남성 가족이나 친척이 동반하지 않으면 72km 이상의 장거리 여행이 금지가 됐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단거리도 굉장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학생 교육이 문제죠. 우리의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7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학생 교육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학교를 열겠다. 여성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에 개학할 때가 되니까 적절한 복장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학교를 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불에서 13일에 여성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에게 빵과 노동과 자유를 달라라는 시위를 열었는데 탈레반 무장 대원들이 위협 사격을 하면서 시위자들을 구타해서 지금 해산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탈레반 집권 1년을 맞아서 탈레반이 아프간의 인권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렸다라고 비판 기사를 내놨습니다. 탈레반 자신들도 문맹률 높다고 하면서 네. 여성들도 못 배우게 하면 대체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거 정부 관계자들 사면하겠다는 약속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과거 정부에서 일을 했거나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용을 베풀겠다라고 했는데요. 작년 8월 15일부터 8개월 동안 최소 160건의 불법적인 사형이 이뤄졌고요. 178건의 자의적인 체포가 이뤄졌다라고 유엔의 아프간 지원단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에 대한 위협이나 보복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탈레반이 집권하기 이전에 12,000명 정도였는데 아프간 언론인 수가요. 1년 새 4,700여 명으로 60%가 줄어들었습니다. 언론 매체의 40%는 문을 닫았어요. 탈레반이 기자들을 자의적으로 체포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언론인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자협회는 아프간의 언론 자유가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앞서 권선징악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 막 태용도 하고 막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죠.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도덕 경찰도 또 부활이 됐거든요. 권선징악부도 그럼 이슬람적이지 신설됐고. 않은 것들을 모두 퇴출하겠다. 그렇습니다. 나가라는 용납하지 거죠.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참 뭐라고 할까요? 뭐 자유나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이 집권해서 네. 다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종국가처럼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붕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급 인력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다라고 했는데 의료 인력도 고급 인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프간에 6월에 그런 상태에서 1,15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강진이 발생을 했어요. 탈레반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지금 사실상 능력이 없으니까 우린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실패를 했거든요. 이례적으로 탈레반이 자존심을 굽히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해달라. 우리가 구호 사업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을 정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식량 위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주민들이 이렇게 강진이 발생하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콜레라가 창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우잔이라는 지역 한 곳에서만 18,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콜레라 환자가 급증하니까 한 지역 병원이 다른 질환 치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중단해 버렸고 검사 장비나 치료제도 없어서 환자들이 그냥 병원에 가도 정맥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산부인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졌고요. 여성을 또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프간이 산모랑 신생아 사망률이 높기로 좀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래도 지난 20년간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망률이 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아프간에 30년 만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최악의 가뭄 상황이고요. 아프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 명이 그래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면서 임산부들이 영양실조를 좀 겪으니까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결국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병원들도 지원금이 오지 않으니까 잇따라 문을 닫고 있고요. 그래서 카불의 수도인데도 카불에 있는 일부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신생아를 3명까지 같이 이렇게 수용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조산사들 의료 인력이 떠나가서 지금 지난해 전체 신생아의 7%였던 영아 사망률이 앞으로 미국의 20배가 넘는 10%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거의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습니다. 아니네요. 네, 재집권 이후에 국제사회가
바로 제재를 내렸거든요.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동결됐는데요. 이 자금이 아프간 국내 총 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던 굉장히 큰 부문이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 경비의 75%가량을 담당해 주던 해외 원조가 중단이 됐고요. 가뭄도 겹치고 그래서 아프간 경제가 1년 사이에 20에서 30%가 후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 대부분이 식량과 기타 필수품을 살 여유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20가구 중에 한 가구만 음식이 충분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5세 미만 어린이 100만 명이 지금 장기간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아프간 인구의 72%는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올해 하반기가 되면 지금 72%도 굉장히 높은데요. 9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유엔 개발 계획이 경고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벌 길이 없으니까 생계 때문에 장기 밀매를 하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탈레반 집권 전에는 우리 돈으로 한 64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6만 원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도 많아요. 해외에 간 난민이 260만 명인데 국내에서 난민이 된 사람들도 350만 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은 양귀비 재배, 네. 마약 이런 걸로 악명 높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가 무너졌으니까요. 지금 농부들이 밀 대신에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에게 탈레반은 양귀비를 재배하면 체포하겠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극심한 경제난이고 지금 탈레반이 뭔가 정부 조직 체계를 막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조치가 그럼 내렸다고 해서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등으로 석탄이나 과일 등을 수출하면서 교역을 강화해서 경제난을 좀 벗어나 보자라는 걸 탈레반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석탄 수출을 늘리면 그만큼 좀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재정 확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긴 한데 석탄 수출을 갑자기 확 늘려야 되니까 지금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8살 아이까지 지금 석탄장에 가서 석탄을 나르고 있습니다. 8살요? 네, 그래서 아동 인권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석탄 그 더미를 메고 가는 어린아이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동 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자들은 일을 하게 하지도 못하니까 아이들까지 남자 아이들까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 철광석이나 네, 많죠. 예. 리튬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레반이 중국하고 광물 개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결국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줄줄이 엮여 있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아프간 경제가 한순간에 살아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뻔히 앞에 있는 건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네, 기술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탈레반 재집권 이후에 좀 걱정되는 게 테러 조직의 온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하 협정이라고 트럼프 정부랑 탈레반이 협상을 맺을 때 극단주의 세력이 아프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탈레반 정부도 사실은 이걸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 IS의 아프간 분파 조직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 호라산 우리가 ISK라고 네. 부르는데 예. 이 ISK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탈레반하고 같은 이슬람 수니파예요. 그런데 더 극단적입니다. 탈레반이 너무 온건하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게 바로 ISK였어요. 그때 180여 명이 사망한 적이 있고요. 올 봄에 라마단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프간 북부에 있는 시아파 모스크에서 연쇄 폭탄 테러를 감행해서 100명 가까이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ISK의 은신처를 급습했어요. 토벌 작전을 벌였는데 이게 축출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탈레반 집권 이후에 워낙 ISK 대원수가 아프간에서 한 2,000명이었는데 지금 6,000명이 됐습니다. 3배가량 더 많아졌고요. 지금 ISK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카에다 같은 테러 단체도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유엔 보고서에 지금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탈레반 재집권에 고무돼서 극단주의 세력이 점점 더 아프간으로 몰려들면서 아프간이 앞으로 테러 조직의 요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31일에 수도 카불에서 빈라덴의 후계자인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CIA의 추적 맞아요. 끝에 사살이 됐잖아요. 예.
굉장히 그런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카불에 지금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이 발붙이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테러 조직 수장이 오히려 탈레반의 고위 관계자랑 연결되어 있는 집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탈레반의 국제사회적인 입지가 더 좁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번 알자와이리 사망 사건을 두고 보면 탈레반이 예전하고 전혀 지금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고립될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탈레반은 우리 아프간에 알자와히리가 와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탈레반 정부를 네.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그렇죠. 일종의 정상국가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뭔가를 좀 국민들도 뭐 인권도 그렇습니다. 챙기고 지금 너무 열악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고민스러운데 지금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탈레반을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구축, 인권 침해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탈레반에 좀 굴복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유엔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 같은 국제기구들도 그래서 무너진 가니 전 정부를 여전히 아프간의 공식 정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간에 대한 원조를 탈레반 재집권 이후에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국제사회에서도 탈레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좀 아프간 국민들을 네.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레반도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 게 시급하거든요. 외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이르기까지 계속 서구권 국가들하고 연쇄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수도 카불에는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대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EU가 구호품 전달과 인도주의적인 실태 점검을 명분으로 카불에서 외교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지도자가 아쿤두자다인데 지난달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유화 메시지를 또다시 내놓은 건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좀 확대해서 받아보려는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체제는 밉지만 국민을 생각해야 네.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뭐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던 미국은 뭐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것 네네. 같고 또 아프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아프간의 지리적인 강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도 접하고 있고요. 아프간이 1대1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철수했으니까 중국은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가장 먼저 원조 뜻을 밝혔고요. 지난달에는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한 아프간 재건을 논의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아프간하고 갑자기 확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도 과거의 영향력을 좀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간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일단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예치돼 있는 아프간 정부의 자산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조 1천억 원 정도가 지금 여기에 동결돼 있는데 네. 이걸 좀 아프간 경제 안정에 활용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탈레반과 협상을 진행해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말에는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탈레반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미국도 아프간 특별 대표라든가 재무부 차관 같은 고위 관계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탈레반을 상대로 외교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6월에 아프간 접경 국가인 타지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탈레반하고 우리는 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아프간 정세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하니까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프간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1차 집권할 때 그때 불상들 막 파괴하는 네, 바미안 모습이 대불이 알려져서 폭파하는 걸 공개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불교 문화재들이 또 다시 순환을 겪고 있는데 그 바미안 대불 이제 석굴이 이제 하나 뭐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 뭐 근데 지금 예. 벽화가 인위적으로 벗겨지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현지인에 따르면 지금 경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도 안 좋고 예.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해외 원조가 여기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1차 때도 불교 유적에 갑자기 암시장이 등장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경비가 허술하니까 몰래 빼돌려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일도 있어서 지금 똑같은 지금 문화재 피해 사례가 또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미국 내부는 어때요? 지금 아프간 철군 1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이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충분한 계획을 사전에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대피를 한 게 아니냐. 전직 아프간 군인에 대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체적인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카불이 함락되기 몇 시간 전에야 시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에 대한 국무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백악관이 이건 허위 주장이고 공화당 쪽에 너무 유리한 것만 짜깁기한 보고서다 이렇게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